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설, 스마트폰 사업 6년간 5조 적자? LG전자는 어쩌다 이렇게 애증의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었는가? 여러분은 선호하는 스마트폰 기종이 있나요? 저는 스마트폰을 교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항상 두 가지 선택지가 보이더라고요. 사과 시리즈와 우주 시리즈. 그런데 항상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초거대 기업, 가전제품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LG전자는 왜 여기에 끼어있지 않은가? 최근 LG전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여기에는 매각이나 타 사업부로의 흡수 통합과 같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LG전자의 휴대폰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 이상 판매된 실적을 올리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초콜릿폰, 프라다폰 다들 기억나시죠? 저도 너무 갖고 싶어서 엄청 욕심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세 손가락 안에 꼭 들어가던 LG전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2001년 IMT2000이라는 3세대 이동통신 도입 시절로 돌아갑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휴대전화는 간단한 전화만 되던 터라 2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IMT2000 기술은 화상통화 등이 가능할 정도의 무선 인터넷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휴대전화 기술이었습니다. 이때 LG텔레콤은 꿈의 기술 중 하나라고 바라보고 정부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 주파수를 할당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IMT2000은 시장에서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칩을 생산하는 유일무이한 회사였던 퀄컴도 시장 수요가 없습니다 라며 해당 통신을 위한 핵심 부품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몰라 배째! 라며 LG텔레콤은 사업 포기 선언을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통신사업 허가 관련 법률! 해당 법령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정통부 장관이 허가한 사업권에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와 관계임원은 당연 퇴직한다고 되어 있던 거죠. 즉 LG텔레콤 대표가 사임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대표는 2007년 LG전자의 부회장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 LG전자 부회장 남용우. 이것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용우 회장은 사실 1998년 LG텔레콤 사장에 취임한 뒤부터 LG텔레콤을 떠나 LG전자 부회장으로 앉을 때까지 다른 한 회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적 컨설팅 기업 맥킨지. 새로운 사업 동력을 찾는 큰 그림부터 유통대리점을 전면 개편하고 요금 체계를 잡는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모든 프로젝트를 맥킨지와 함께 해갔습니다. 남용 부회장의 맥킨지 사랑은 LG텔레콤에서 LG전자로 이동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맥킨지의 컨설팅 자문을 바탕으로 여기서 역대급 변신을 선언하는데 바로 LG전자의 마케팅 선도 기업화입니다. LG전자의 PDP 구조조정 등 내부 변혁과 함께 기술력 선도 강화보다는 마케팅 선도 기업으로의 전환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매출 대비 R&D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마케팅 비용은 적극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매출 대비 R&D 비중은 2007년 6.6%에서 2008년 6.3%, 2009년 6.2%로 지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마케팅 비용은 2006년 1조 9천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09년 2조 5천억 원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R&D보다는 마케팅에 몰빵하는 회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역대급 히트작 초콜릿폰과 프라다폰이라는 자신감이 불러온 결과 어땠을까요? 다른 역대급 경쟁사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그 해답이 보입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CEO인 스티브 잡스는 2007년 시장의 판도를 즉각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세대 아이폰의 탄생, 전화와 문자 메신저, 인터넷을 하나의 기기에 묶는다는 이 개념은 신드롬에 가깝고 이어지는 아이폰 3G와 아이폰 3GS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시장에 안착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출시일인 2007년 바로 남용 부회장이 LG전자에 임용됐던 연도죠.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폰의 타임라인들은 LG전자가 마케팅 회사로 변환을 시도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던 경제 전문 매체 포춘은 2011년 2월 15일 LG전자는 왜 스마트폰 경쟁에서 실패했나?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 LG전자는 변화의 속도를 보지 못했으며 상급 경영진은 스마트폰에 대해 무지했다라는 것이 실패의 근본 이유라고 분석합니다. 물론 LG전자도 자국책을 마련합니다. 2010년 남용 LG전자 부회장의 자진 사퇴 및 관련 임원 퇴진과 구본준 부회장의 취임 이후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고 G 시리즈 등의 성과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러한 구조는 세계 1위 피처폰 기업이었던 노키아마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최근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는 MC사업본부의 만성적자 구조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LG전자 권봉석 대표이사의 말로까지 이어지게 만듭니다. 시장을 바라보던 시선의 차이, 다른 길을 바라보는 전략의 시작점, 그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어버린 현실, 정말 놀랍네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 컨설팅 기업 맥킨지와 LG전자의 사이는 어떨까요? 2010년 LG전자의 부회장이 교체된 이후 약 10년 가까이 LG그룹의 주요 프로젝트를 전혀 따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겠죠. 하지만 2019년부터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조직 문화 개선 작업부터 시작하여 주요 사업 전략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다시금 기로에 놓여있는 LG전자. 저는 이번 CES 2021에서 LG전자의 세계 최초 롤러블 폰을 보며 많이 놀라고 또 많이 기대도 하게 되었는데요. 모쪼록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만큼 좋은 전략을 선택해서 승승장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상식새끼였습니다.